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1학기 5월 2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원 박清봉 교수님 수업 강의를 맡은 임정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맡은 제목은 우리 한의원 처방으로 의약품 한약재를 만들고 싶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안면감비탕의 연구와 산업화로 가는 길에 대한 사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요. 저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01학번이고요. 한방병원 한방순환신경내과, 신경내과에서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경대학교 한의학 임상시험센터에서 한의학 임상연구학을 전공하면서 한의학 박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뭐 경희대 임상시험센터 연구교수도 잠깐 했었고 또 동신한방병원에서 진료교수를 하면서 협진재활센터 부센터장을 맡아서 전공의 교육을 맡고 진료를 했었고요. 또 한약재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와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소장을 역임했다가 지금은 그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조교수로 임명돼서 학생들 가르치고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 블로그에 이제 필명 이제만 뛰어넘기인데 임정태를 한번 찾아보시면 뭐 대신 만나드립니다 인터뷰나 모든 임상연구의 인터뷰 같은 것들이 이제 올라와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연구들은 사실 저도 임상 한의사 출신인데 전문의 출신인데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하지 않다 보니까 연구를 할 때 임상 시험을 할 수는 없고 또 제가 실험 연구를 할 수도 없고 또 결국은 이제 그 비임상 그 임상 시험도 아니고 실험 연구도 아닌 그런 연구들을 해야 되는데 또 본격적으로 뭐 코딩을 하거나 이런 드라이랩도 아니어서 이제 그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 한의 임상 중개 연구를 제가 주로 이제 해야 되는 연구 필드로 잡고 그래서 임상 시험과 비임상 시험 사이에 연구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출판했던 논문들이나 이런 거는 리서치 게이트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주로 뭐 한의 임상 중개 연구라고 이름을 짓고 어떤 한의 변증에 대한 유병률이나 또 증례 연구도 많이 하고 또 학생들이 많이 하죠. 체계적 문헌 고찰이나 스코핑 리뷰, 또 메타 분석이나 네트워크 메타 분석 이런 것들도 하고요. 또 의사나 의료진이나 환자, 보호자들 대상으로 하는 소문 연구, 조사 연구, 전문가 델파이 연구, 환자나 보호자,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 연구도 하고 또 관찰 연구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임상시험의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구가 활성화돼서 그 연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는 이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뭐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나 리서치 게이트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뭐 나중에 같이 연구를 하고 싶다거나 뭐 궁금한 게 있다거나 하면 네이버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는 임상 현장에서의 경험 처방을 산업화를 위해서 연구를 시작한 배경이랑 그 처방이 어떤 것인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을 보면 2018, 19년도 정도에 임상 한의사와 이제 소규모 연구, 공공자원의 연구라는 걸 통해서 이제 가능성을 확인을 하고 2019에서 20년 사이에 박진봉 교수님이랑 공공자원의 연구를 통해서 실험 연구 데이터를 이제 얻어서 그걸 활용해서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을 했고요. 또 임상 한의원 증례들을 취합해서 증례군 연구 SCI 논문을 출판했고 이 특허와 증례군 연구를 바탕으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한약재재 개발 과제를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바탕으로 가천대 김청옥 교수님과 협업을 해서 그 처방인 네트워크 양육 연구 논문도 내고 또 경희대 박진봉 교수님과 실험 연구 논문도 이제 출판을 했었고 또 이걸 통해서 추후에 이런 과정의 리뷰를 통해서 개인 한의원 처방의 산업화를 위한 연구와 또 이제 단계적으로 후속 과제를 준비하는 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 그 경험들을 공유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이 뭐 신약 개발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인데 신약 개발 전체적으로 뭐 양방에서 하는 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케미컬에서 시작해서 쭉 임상 시험까지 가는. 근데 한약은 조금 다르죠. 임상에서 많이 활용되는 처방들을 물론 뭐 고중익기탕이나 이런 이미 알려져 있는 기성 한의서에 있는 처방들은 특허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처방들은 그냥 근거를 확보하는 위주로 가고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임상시험을 해서 한약제제를 만들어도 특허가 없어서 금방 뺏기고 결국 마케팅 싸움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데는 아마 제약회사에서는 좀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개개 한의원에서 이제 뭐 흔히들 비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비방을 나만의 어떤 처방을 특허를 내고 연구를 해서 산업화를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걸 했었어서 그걸 이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양방의 어떤 케미컬부터 시작하는 연구랑 약간 좀 다르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같이 초창기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아마 전창서 원장님이라고 잘 아실 거예요. 이제 한의대 필독도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양이 뭐지? 오행은 뭘까? 음양 오행으로 가는 길이란 책을 써서 한의대 예과생들이 이제 많이 읽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비수론이란 책도 최근에 이제 세종학술도서 우수도서로 선정돼서 많이 이제 인창에 대해서 읽혔는데 그 전창서 원장님이랑 이제 저는 학부생 때 졸업할 때부터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중보건의도 전창성 원장님이 이제 경상남도 거창에 약산 약초교육원 이제 전창성 원장님이 약산 한의원이라는 데를 하시는데 거기서 약초 교육을 하면서 제가 저거 이제 약초는 아니고 아마 저거는 뭐 상추 이런 걸 겁니다. 너무 고랑을 이제 높게 했는데 그래서 저런 약초원을 통해서 한의사들에게 약초 강의도 하고 또 상한론과 금기에는 사실 특히 개개 약재 그 힘이 파워풀하게 나오잖아요. 전체 구성 약재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상한론 강의하면서 약초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럴 목적으로 이제 공중보건을 경상남도 거창에서 할 수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인연이 되어서 이제 전성호 원장님과 또 같이 진료하셨던 김영도 원장님이 비만에 좋은 마왕의 부작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좋은 처방이 있다고 하셔서 그것들을 언젠간 한 번쯤 이제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연구 주제를 잡고 하면서 어, 해보고 싶어서 제가 이걸로 한번 연구 과제를 내보고 싶다고 했더니 흔쾌히 허락을 하셔가지고 그 후부터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2017년도에 공공정원화 연구라는 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이거의 목적은 사업 목적에서 보듯이 이제 한의원 개원과 처방을 발굴하고 그걸 검증, 이제 임상 근거를 쌓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산업화를 해서 어떤 한약 제제 같은 거를 만드는 그런 과제였고 처음부터 이제 다 큰 과제를 할 수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그 한의원 비방들을 한번 검증을 해보고 효과가 있는 것들은 논문을 내보자 그런 목적에서 이제 2017년도에 과제가 나왔었고 3천만 원 이제 과제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한의원 내에 있는 처방의 차트 리뷰를 하고 또 여러 개 되면 같이 실험 연구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이제 나왔던 과제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관찰 연구도 하고 실험 통해서 후속 산업화 연구의 기반을 이제 마련하고자 하는 과제인데 이때 저희가 이제 몰랐던 게 특허 출원을 반드시 먼저 해야 된다는 걸 이 당시에는 잘 몰랐었는데 다행히 중간에 이제 알게 돼가지고 논문 내기 전에 특허를 이제 출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개원 로컬에 계신 원장님들은 혹은 한의사 선생님들은 한의대 선생님들은 반드시 내가 어떤 그 한약 제제나 뭐 한약 그 개발하는 데 관심이 있을 때는 바로 논문부터 내고 연구부터 하시면 안 되고 특허부터 반드시 출원해서 그 이후에 이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2017년도에는 아쉽게도 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박진봉 박사님이랑 교수님이랑 팀을 이뤄서 다시 한번 내가지고 2018년도에 이제 선정이 됐어요. 저희가 이제 비만을 했던 이유는 비만은 사실 한방 의료기관에서 엄청 많이 다루잖아요. 근데 의외로 처방 공개를 꺼리고 해가지고 치료에 대한 근거 논문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개개 한의원에서 처방 공개를 좀 꺼리는 부분도 있고 또 처방의 효과나 그 이제 시기의 효과, 운동 효과를 분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사실 너무 광고로 흐르는 부분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한의 쪽에서 비만 치료를 하기 위해선 효과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고민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비만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 안면감비탕이라는 처방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 처방은 시자스탕에다가 비만을 치료하는 마황에 황백을 이제 붙인 약이고요. 또 용량은 이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 비만 환자 중에서 체력이 좋고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을 타깃으로 해서 그들이 이제 동반되는 증상이 뭐 불면이나 티자시탕이나 황백이 치료할 수 있는 증상들이죠. 불면, 심계, 뭐 신번, 가슴이 답답하고 티자시탕을 쓰니까 우울증도 있을 수 있고 뭐 통증, 저림, 그다음에 황백 같은 거 사용해서 속쓰림, 뭐 역류성 식도염, 그다음에
상열, 뭐 갱년기 증상, 열증을 동반한 피부 질환, 치자나 황백이처럼 소형 발적에 쓰니까요. 그리고 지방간, 고지혈증 이런 것도 치자에 타겟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투여했던 약이고요. 그 이제 금기증은 아무래도 황백이나 치자 이런 약들이 있으니까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좀 먹기가 어렵겠죠. 또 소화가 안 되거나 명치가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오심구토가 잘 발생하는 사람, 또 평소에 손발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타고 체력이 약한 이런 사람한테는 사실 쓰기가 조금 어려운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면감비탕을 개발하게 된 거는 원래는 이제 이 한의원에서 주로 쓰던 사망산이라는 비만 처방이 있었어요. 약간 거의 루틴하게 뿌리던 옛날에 뿌리던 처방인데 지금은 좀 처방이 바꾸셨다고 했는데 뭐 마왕, 행인, 황백, 나부터 석창포 이런 약인데 지금 태우는 약들이죠. 그래서 사망산은 소화력이 좋고 체력이 좋은 사람한테 쓰는 처방인데 이게 매운맛, 이제 나복자나 석창포, 마황이 좀 매운맛의 약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매운맛을 소화력 좋은 사람들한테 쓰면 속이 쓰리거나 아픈 경우가 많아서 나복자나 석창포 행인을 빼고 두시랑 치자시탕을 이제 가미했더니 어, 그 효과가 더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황을 쓰다 보게 되면 불면이나 가슴 답답함이나 불안 뭐 이런 것들도 생기는데 그걸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걸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치자시탕은 좀 정신과적인 처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불안이나 그 답답함, 속쓰림, 위통을 치료하면서 체중을 감량을 할 수 있는 그런 안면감비탕을 이제 그 전창성 원장님, 김영도 원장님이 그 약산 한의원 또 이제 나중에 김영도 원장님은 장의원 한의원으로 독립하시게 되는데 그쪽에서 이제 개발했던 약인 거죠. 그래서 안면감비탕이 이제 부작용을 잘 관리를 하는데 그 사망사신탕 혹은 이제 뭐 사망탕 이런 데서는 그 부작용이 좀 있는데 알려진 부작용으로서는 원래 마왕을 쓰면 뭐 피부질환이나 구건, 변비, 어지럼증, 오심두통, 심계항진, 불면, 관절통, 피로 같은 마왕의 부작용들이 있는데 사망산이 이제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사망산은 매운 약이기 때문에 환자가 원래 속쓰리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기존에 존재하는 속쓰림, 위통증을 악화시키는데 안면감비탕은 그런 매운 약들을 빼서 황백이랑 치자시탕을 더해서 오히려 그런 증상을 치료하면서 체중을 이제 감소시키는 처방이고요. 임상적인 경험을 봤더니 속쓰림이 원래부터 사망산을 썼을 때는 원래부터 속쓰림이 있는 사람은 8, 90%가 더 심해지는데 안면감비탕은 속쓰림이 있어도 악화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없었던 거죠. 또 그 치아시탕이랑 황백을 더했더니 마왕의 부작용이 잠도 잘 못 자게 하고 또 흉복부 불편감도 있게 하고 또 답답한 느낌 이런 게 생기는데 사망산을 쓸 때보다 훨씬 이제 줄어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체중은 결국 이제 마황으로 조절을 하는 건데 동일한 용량을 썼을 때 최종적인 체중 감량치는 비슷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수능도가 높아져서 치료 성공률을 높였던 이제 그런 부작용을 잘 관리했던 측면이 있어서 이 처방을 이제 개발하고 사용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용량은 두시가 1에서 8g, 치자가 1에서 4g, 황백이 0.5에서 8g, 마왕이 0.5에서 8g 정도 되고요. 이제 좀 가감을 하게 되는데 우울하거나 뭐 심기가 심하면 두시를 증량하고 뭐 더 답답하고 번열이 있으면 치자를 증량하고 또 상열이 심하거나 피부 증상이 있으면 치자나 황백을 증량하고요. 또 부종이나 체중 감량이 좀 심할 때는 마왕을 당연히 눌려야겠죠. 또 불면이나 피로가 심하면 아무래도 마왕 부작용이니까 이런 걸 감량해서 이제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임상에서는 환자의 체중이나 증상에 따라서 각 본초 용량을 조절하고 또 이제 불면, 불안, 심기항진, 피로 부종 같은 이런 마왕, 체중 감량 치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능도를 높여서 장기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목표로 이 안면감비탕을 이제 사용하게 되고 한 3개월을 이제 한 사이클 치료로 보는데 건강 상태를 안 해치면서 요요 현상이 안 오도록 부작용 없이 감량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량치를 한 달에 한 3kg 정도로 놓고 그러니까 사실 더 많이 빼는 한의원들도 많죠 한 달에 근데 이제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한 그런 이제 감량을 위해서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식이 조절을 하거나 너무 운동을 많이 하게 하지 않고 식사도 약간만 줄이고 몸도 좀 이완시키게 해서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한 그런 이제 체중 감량을 목표로 했던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는 한 3개월간 본인 체중의 한 10% 정도 감량하는 걸 목표로 했고 한 6개월 정도 하면 15에서 20% 정도. 그냥 6개월 지나면 이제 체중 감량 속도가 좀 줄어들고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한 3개월에서 한 10% 감량 치료 목표 도달한 환자가 전체 한 60%. 근데 한 30% 정도는 치료가 안 되고 한 10% 정도는 부작용이 생겨서
처방 자체를 이제 바꾸게 되고요. 그래서 왜 이런 안문감비탕을 가지고 제가 연구 과제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제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한약 단일 인터벤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10여 년 동안 이 약산이나 자음리 한의원에서는 한약만 가지고 치료를 한 거예요. 대부분의 한의원에서는 뭐 식이나 운동, 보충요법, 약침, 전침 이런 게 같이 되는데, 약산 한의원에서 생활관리를 최소화하고 인터벤션은 다른 한방 치료 안 쓰고 한약 단일로만 해서 효과를 할 수 있었고, 또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건데 포함된 본초수가 4개밖에 없는 거죠. 한약재재 그 개개 한의원에서 쓰는 한약 같은 경우에 처방의 개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그 품질 관리가 안 돼서 그 제약회사에서 이제 결국 약 개수가 많아지면 비용이 많아지니까 약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원료 수급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너무 본초가 많으면 제약회사에서 이제 그거를 포기하게 되는데, 이건 본초수가 4개로 비교적 적은 편이어서 제재를 개발하기에 이제 적합하고요. 대부분의 비만 치료 한의원에서는 뭐 너무 이제 식욕 억제를 하려다 보니까 식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좀 배가 포만감을 주는, 예를 들어 맹문동이 뭐 숙지황인 이런 거 많이 넣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이제 하나도 없는 거죠. 또 부작용이 적다는 걸 이제 임상적으로 이제 입증을 했던 거고, 왜냐면 이미 사망산에서 어느 정도 확인했고 거기서 부작용을 더 줄였던 처방이니까. 그래서 기존의 마항을 이용했던 비만 처방과는 좀 이제 구성이 좀 차별적이죠. 그래서 뭐 월비가 추들탕 같은 마항이 포함된 처방을 이용하고 숙지황 용환육을 주고 이렇게 해서 식사량을 줄이고 식욕을 억제하는 처방이 기존의 한의원의 어떤 마황 치료 처방의 트렌드였다면, 여기는 딱 마왕 하나에다가 씨앗시탕을 더해서 어떤 가슴 답답함이나 속쓰림 같은 마왕의 부작용을 줄이고, 또 비만 치료를 하다 보면 어떤 사이콜로직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를 이제 정신적 허기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씨앗시탕으로 조절하고 또 황백을 추가해서 식욕도 감소시키고 인슐린 저항성도 낮추고 또 마왕 자체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처방 구성이기 때문에, 기존의 마왕을 고용량으로 쓰는 처방보다는 안전성을 강화해서 이게 연구를 통해서 한약재질을 개발하기 적합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 연구를 이제 진행을 쭉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연구가 2017년인가 8년에는 이제 2017년에 탈락이 됐었고 2018년에 박진봉 교수님이랑 팀을 이뤄서 선정이 되었는데, 총 연구비는 3천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김영도 원장님, 전창성 원장님이랑 같이 공공자원의 연구를 통해서 실험 연구도 하고 또 특허도 내고 또 이제 후학적 차트립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진봉 교수님 연구팀이랑 진행한 실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기와 같이 특허를 출원했었고요. 그래서 내 한의원에 있는 걸 바탕으로 뭔가 산업화를 이루고자 할 때는 특허를 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열심히 연구해놓고 다른 팀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특허를 출원하는 게 산업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고요. 그래서 저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뭐 청구항 이런 것들 삭제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원래 이런 걸로 이용해서 이런 내용으로 특허를 내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인정이 안 돼서 삭제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 통해서 뭐 자세한 특허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박진봉 교수님이랑 전임상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시료는 CY에서 하고 용량이 이제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이제 한 4가지 정도 임상에서 가장 많이 쓴다고 하셔서 시료 1, 2, 3, 4를 각각 실험을 해봤고, 뭐 결론적으로는 시료 4가 가장 이제 마항도 많고 항백도 많고 두시치달 용량도 많고 해서 효과가 이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나중에 연구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 중이고, 그래서 이제 보면 뭐 식이량이 치료 4가 이제 유의하게 이제 하이팻 다이어트, 그냥 일반적 이제 살찌게 한 쥐들을 다 이제 하이팻 다이어트를 한 거죠. 지방이 많은 걸 먹으면 이제 체중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 플러스 약을 1, 2, 3, 4번 앞에 있는 1, 2, 3, 4번 시료를 이제 추가해서 한약을 주는 거죠. 시료사를 먹었더니 식이량 감소도 나타났고, 그다음에 체중 감량도 시료사에서 12% 정도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요. 이거 밑에 보시면 이거는 노멀 다이어트, 그냥 그러니까 고지방 안 준 거고, 요건 이제 하이셋 다이어트인데 한약을 줬더니 좀 더 이제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거는 4번이고, 나머지 다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났었고요. 간 조직의 무게도 이제 시료 다 좋은데 여기서는 시료 3이 제일 이제 우수했었고, 무게를 감량하는 게. 또 지방 조직의 평균 무게도 아멘과 비탄군이 다 좋았고 2번 빼고, 그중에서 이제 시료 4번이 제일 우수했었고,
또 혈청 지방, 중성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도 비만 유도한 마우스에서는 중성 지방이나 글루코스 혈청 레벨이 크게 증가했는데 시도 그 노멀 다이어트고 줬더니 확 늘었잖아요. 근데 한약을 복용시킨 분에서는 감소를 했었죠. 그래서 물론 이제 노멀보다 증가했지만 이런 게 있었고, 또 안전성도 기능과 간 기능에서는 특별히 뭐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AT 이런 거면서 동물 실험 통해서 하다는 걸 봤었고, 그러니까 조직을 봤더니 딱 이제 비만 유도 마우스는 그 방울이 안 생기는데 리피드 드롭렛이라고 그러는데 이 컨트롤 그 이제 엄청 비만 유도한 마우스는 뭐가 많잖아요. 근데 한약을 줬더니 1, 2, 3 이런 조그만 리피드 드롭렛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간 조직에도 영향을 주는구나를 알 수 있었고, 또 지방 조직 내 중성 지방의 크기도, 그러니까 비만을 유도시키면 마우스는 여기 보면 지방 조직 내 중성 지방 크기가 엄청 크기가 커지잖아요. 이건 정상 쥐고 이건 비만 시기를 준 쥐인데 약을 줬더니 이런 지방 방울이 컨트롤원에 비해서 샘플 1, 2, 3, 4가 좀 더 줄어드는 걸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조직 내 지방 분화 관련 인자를 평가했을 때도 이게 한약을 준 군이 지방 분화를 억제하는 것을 지방 조직이나 간 조직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도 이제 실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4번이 제일 좋은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 지방분해 관련 인자가 뭐 ATG나 HSL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지방분해와 관련된 인자의 발현량을 확인했더니 이게 시료 3사는 조직 내 지방 분화를 유도시키는구나를 알 수 있었고요. 또 이렇게 해서 실험 결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기전을 보면 이런 이제 약물 처리하면 분화를 한 초기에 안면가비탕을 줬더니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효과가 좋아서 안면가비탕이 어떤 비만에 이제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기전을 요약을 하면 체중이나 식이량을 감소시키고 간 지방 조직의 무게를 감소시켰고요. 또 고지방 식이곤에서 간 기능 및 신장 기능 보호 효과를 확인했고, 지방 방울의 크기를 축소시켰고, 또 지방 분화 관련 인자를 감소시켜서 지방의 분화를 억제했고, 또 지방 분해와 관련된 인자를 촉진시켜서 지방 분해를 유도했죠. 그리고 중성지방 축적을 감소하는 뭐 이런 다양한 전임상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특허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화 초기 단계 영역에서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걸 저희가 알았고, 4번 처방이 제일 좋다는 걸 알았었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후속 연구를 이제 기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공공자원 과제에서 또 증례 연구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환자는 그 자미온 한의원 환자를 약산 한의원 환자를 대상으로 체중 감량 위해 안면감비탕을 복용했던 환자 27명을 대상으로 했고, 그래서 처방은 안면감비탕 혹은 그 가감방을 이제 주었었고요. 그래서 체중 감량 정도와 5% 이상이 감량이 된 거를 이제 리스폰더 치료에 반응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얼마나 줄었는지, 또 5% 이상 줄어든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또 부작용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확인해서 인터그레이티브 메디슨 리서치라고 한의학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SCI 저널에 이제 출판을 했고, 이런 식으로 각 환자별로 안면감비탕을 얼마나 먹었고, 또 이제 추가되는 최종적으로 이제 얼마나 먹었고, 혹은 추가된 약이 있는지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 기간이 얼마나 됐나, 얼마나 웨이트 로스가 있었고, 비율이 얼마가 되는지, 여기 보시면 이제 몇 프로 안 준 사람도 있죠. 1.5%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존의 이제 한의학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어떤 한약을 먹었더니 보통 2.7에서 4.0kg 정도의 감량 효과가 보고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조군에 비해서죠. 근데 본 연구에서는 평균 39.4의 투여기간 동안 4.49kg가 감량이 됐고요. 물론 이제 대조군이 없다는 건 감안하고 이제 해석해야 하지만, 그리고 전체 55%, 27명 중에 15명의 환자가 5% 이상 감량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에서도 양약을 투여했을 때 37에서 한 73% 정도 빠졌기 때문에 안면감비탕 효과가 이제 있다는 거를 증례 연구를 통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부작용도 이제 관심사였는데, 부작용이 28건의 부작용이 16명 환자에서 아래와 같은 부작용이 생겼고요. 사실 이제 안면감비탕의 관심사는 심혈관계나 자율신경계 부작용, 불면, 심기항진, 고혈압 이런 거였는데 이게 없었던 거죠. 그 중증도도 대부분 마일드, 모더레이트한 것만 있었고, 안전하다는 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나 장기 치료군, 45일 이상 투여했던 군에서 30일 이하 투여한 군보다 치료 5% 이상 감량 비율도 높고,
감량도 45일 이상 하면 6kg 정도 쓰는데 30일 이하는 3kg만 돼서 기로 썼을 때 효과가 더 좋다는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CI 이제 증례 논문을 출판할 수 있었고요. 뭐 증례 연구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이거는 뭐 이제 여기선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유튜브에 제 거 올려놔서 이거 수업 자료 드릴 테니까 유튜브 링크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80분짜리인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공자원화 정보화 단계에서 실험 연구하고 특허 출원하고 이제 증례 연구해서 이 단계 성과를 국가 한의 임상정보 포털에다가 올려놨고요. 상세 내용은 여기에 이제 나와 있고 보고서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기전이나 이제 임상 증례 연구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이제 후속 연구를 이제 수주를 했어요. 3년 동안 2.6억을 이제 받는 연구를 이제 받고요. 그래서 비만 치료의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공공자원 안면감비탕이 기반해서 신규 한약제제 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양 전임상 및 관찰 연구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이제 땄습니다. 3년간 2.6억. 그래서 제목에 있듯이 네트워크 양 연구랑 전임성 실험 연구 또 임상 관찰 연구를 수행을 이제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연구의 결과로 박진봉 교수님이랑 같이 해서 그 압력감비탕에 포함되어 있는 치자의 빗떨림성 열 발생에 대한 기전 탐색 연구를 이제 수행을 해서 SCI 저널에 논문을 안티옥시던트 임팩트 팩터 6.3인 저널에 이제 출판을 했고요. 또 실험 연구를 하려면은 산업화를 위한 표준화 자료를 구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의학진흥원에 의뢰해서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압력감비탕 처방을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재현 가능할 수 있도록 원료 한약재 시험 성적서도 다 이제 구비를 하고 주식시장 환경망에 성적서를 구비하고 저희가 이제 위탁생산을 해서 그 결과도 다 보고를 해서 나중에 이제 재현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이제 구비를 했고요. 또 건조 X를 제조 지시를 이제 그 앞에 거는 개개 약재에 대한 거고 또 그래서 그걸 배합해서 이제 끓여가지고 복합 한약제제를 어떻게 제조 지시를 했고 그 시험 성적서 어떻고 제품 표준 어떤지 여기 보시면 뭐 추출 여과 농축 등을 어떻게 했는지 다 이제 그 과정과 그런 것들이 적혀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압력감비탕 건조 X를 1kg를 만들어서 거기 보면 이제 마황 알칼로이드 같은 경우 마황의 지표 물질은 에페드린이니까 또 황백은 베르베린, 치자의 게니포시드 이런 것들이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시험 성적서를 이제 해서 나중에 이제 논문을 쓰거나 후속 연구를 할 때 이걸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실험 연구를 할 때 사실 이거 이제 제조하는데 비용 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긴 했는데 나중에 내가 어떤 산업화를 하고자 한다면 처음에 이걸 제대로 해놔야 모든 연구를 처음부터 되돌아가는 그런 걸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한의학진흥원 내가 하고자 하는 이제 한약제제의 한약의 이제 건조 X를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실험을 하시는 걸 이제 권유를 드립니다. 또 과제 중에서 네트워크 양 연구를 가천대학교 김청학 교수님이랑 수행을 했는데 라면감비탕 보니까 마홍의 경우에는 리포라이시스, 지방 분해나 아디포사이토카이네이스의 연관이 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치자 황백투시도 리포라이시스나 이제 합병증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임팩트 팩트 4.5인 바이오몰레큘스라는 저널에 SCI 저널에 출판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안면감비탕의 가장 상위 10개의 티슈, 안면감비탕의 타겟이 되는 상위 10개의 티슈들을 이렇게 좀 뽑아놨었고요. 또 이제 안면감비탕에서 지방 분해와 관련해서 어떤 패스웨이들을 건드리는지 또 어떤 약재가 관여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도식화했고 또 안면감비탕 비만 관련 다양한 부작용들, 뭐 인슐린 저항성이나 당뇨나 비알코올성 지방산 이런 것들도 지방간 이런 것들도 이제 치료를 하는데 어떤 컴파운드들이 어떤 패스웨이를 이제 관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도식화해서 논문으로 출판한 네트워크 양육 논문을 출판을 했었습니다. 또 네트워크 메타 분석 연구도 하고 있는데 동아시아에서 전통의학 중재의 비만 치료 효과에 대한 네트워크 메타 분석을 이제 박진복 교수님이랑 또 같이 연구하면서 이제 프로토콜 논문은 출판을 했고 현재 연구가 이제 수행 중이고요. 또 한의원에서 안면감비탕 관찰 연구 그 전향적 레지스트리를 할 예정인데 비만 치료하는 사람 중에서 안면감비탕을 먹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약을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치료 효과나 부작용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을 하고 또 처방 대상자의 특성도 분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리스폰더인지 좀 도출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안면감비탕 어떤 사람 효과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다만 이제 치료 방법은 임상의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그러한 연구 디자인으로 암연과 비타민 효과를 전향적으로 수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인데 그래서 이러한 과제들을 통해서 실험 연구했고 또 특허를 냈고요. 네트워크 함 연구도 하고 있고 또 임상 후양도 차트 리뷰 연구도 하고 있었죠. 또 현재 실험 연구나 저량적 관찰 연구는 진행 중이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수업 때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그거를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하겠지만 여튼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본 과제가 끝나면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GLP에 이제 이거 다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한 것들이죠. GLP에서 안전성 데이터를 얻으면 그것만 뭐 1, 2억씩 하니까요. 또 추가적인 효능에 대한 실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품목 허가를 위해서 이제 CMC 품질 자료가 필요한데 원료 의약품의 제조 방법이나 구조 결정, 확인, 함량 순도 그리고 이제 기준 및 시험 방법 이런 것들 완제의학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 이제 다 해야 되고 그런 CMC 자료를 얻고 안전성, 효능, 당리에 대한 자료가 다 생기면 이제 임상시험 실시를 위해서 IND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자, 이제 요거를 실제로 진행을 결국은 제약회사를 컨택을 해야 되는데 제약회사와 또 임상시험을 수행해줄 병원들을 컨택해서 안면가비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1산, 2상, 3상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하고 최종 목표는 이제 한약재재 보험 등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로컬에서 이제 개인의 어떤 처방, 비방이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산업화를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한약재재로 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간략하게 보여드렸고요. 혹시 뭐 안면건비탕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나 네이버 메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업 들으시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